자, 이번 시간에는 실기시험 전 준비사항 마지막 수검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제 시험지를 받게 되는데 시험자 구성은 보통 총 8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동작조건, 수검자 유의사항, 배관기구 외부 배치도, 시퀀스 제어 회로도, 제어판 기구 내부 배치도, 법례, 제어 부품 내부 결선도, 재료 목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긴 한데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자격 종목, 과제명, 비번호, 시험 시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종목에는 이제 전기 기능사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과제명은 이제 감독관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 님 과제가랑 이게 과제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번호는 이제 등에 붙이는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를 여러분이 기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번호를 맞게 기입을 하면 되고요. 아마 시험지는 걷어갈 겁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이 이제 나와 있는데 표준 시간이란 거는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아니고 시험 감독관님 설명 끝나고 시험이 시작한 시점부터 해서 4시간 30분을 줍니다. 그 4시간 30분 안에 작업을 완료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보통 작업마다 다른데 5시간인 것도 있고 5시간 반인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감독관님이 인정해주는 시간이고 그리고 보통 플러스 30분까지 주긴 하지만 그건 거의 이제 감독관님이 안 주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표준 시간 안에 이제 제어반 넘버링 끝나고 이제 제어반 조립하고 제어반 붙여서 이제 배관 작업하고 동작 확인 전까지 여기가 이제 4시간 안에 끝나야지 우리가 거의 합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요 시험 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8가지 내용들 중에 자,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내용들이 뭐 있는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는 이제 요구사항 동작 조건인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해야 할지 그 공사에 대해서 쓰이는 전원이 뭔지가 적혀져 있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죠. 어떤 케이블을 쓰는지 어떤 전선관을 쓰는지 요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인데 시험지를 보면 이제 그 각 밖에 이제 배관 같은 경우에는 3만 그려져 있고 번호만 적혀져 있습니다. 그 번호가 이제 몇 번을 의미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관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컷 그 CD 가는 줄 알고 작업을 했는데 이제 배관도를 봤더니 이제 P 전선관이다. 이러면 실격입니다. 그러면 동작을 해도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볼 수가 없으니 그 합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요 배관이 어떤 배관을 쓰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3상 4선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RST 이 네 가지 상의 선을 받아서 이제 이 중에서 2가지를 따서 이제 많이 쓰죠. 그래서 공사 방법이나 전원 방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공사 방식에 이제 배관들이 몇 번이 어떤 의미인지를 반드시 인지하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동작 조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 이렇게 뭐를 눌러면 불이 켜지고 몇 초 있다가 이제 뭐 켜지고 모터가 동작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이 크게 중요하지가 않고 감독관님이 이제 동작 검사를 할 때 이제 이 순서대로 동작하는지 요걸 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의미를 알고 가야 하는데 요 스위치 1을 누르면 L1이 점등이 되겠죠. 그래서 스위치 1이 이제 L1과 이제 제어반에서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지금 L1 끝나고 나서 3초 후 L2가 불이 켜지죠. 그 말은 L1이랑 3초 즉 타이머 회로가 있어야겠죠. L1이랑
타이머랑 L2가 뭔가 연결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L2 같은 경우에는 모터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모터 같은 경우에는 EOCR 같은 게 있죠. 그게 이제 제대로 동작하는지, 아니면 우리 FLS 갖고 모터 제어하는 거 있었죠. 그 FLS랑 이제 잘 연결이 돼 있는지 그거를 인지하고 가야 합니다. 자, 요게 끝나고 나면 이제 수검자 유의사항인데, 수검자 유의사항은 감독관님이 꼼꼼하게 읽어 주실 겁니다. 읽어 주시는데 이제 보통 이제 요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지급 재료를 확인을 해야겠죠. 우리 지급 재료에 따라서 이제 어떤 회로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 지급된 재료가 이제 정상적인지, 그리고 수량 맞게 왔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요걸 확인하라고 합니다. 요때는 바로 이제 바로 확인해도 되고, 아니면 눈치껏 뭘 이렇게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이게 제대로 된 재료가 왔는지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상 있으면 이때 말을 해야지, 시험 중간에 하면 이제 감독관님들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안 받아주기 때문에 요때 재료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어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소켓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요 오차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오차가 얼마큼 되는지가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전선관, P관 같은 경우에는 요 우리가 스프링 팬더 넣어서 구부리는데, 이 스프링 팬더를 넣어서 구부릴 때 얼마큼 휘어야 하는지 그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잘해서 이제 90도까지 휘어 놓으면 거의 다 통과입니다. 그리고 이걸 새들로 고정을 시켜야 하는데 요 8번이랑 이어집니다. 그래서 새들은 보통 두 개로 들어가고 나오는 부분, 아니면 꺾이는 부분 양쪽에 이렇게 새들로 고정해야 한다는 거. 자, 새들로 고정하고 나면 이제 기구 간 배선을 금지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 그 소켓이랑 소켓 사이에는 이제 그 노란색 전선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일 바깥선에서 들어와서 단자로 물리는, 제일 바깥선에서 단자로 바로 물리는 요 식으로 해야지, 단자 그 소켓 사이로 이제 리얼 모양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바로 실격이 되니까 유의하시고. 그리고 요건 좀 6번은 이제 점점 이제 완화되는 추세인데, 주회로랑 보조회로 같은 경우는 선로 색상이 다르죠. 주회로 같은 경우엔 흑적, 청록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을 사용하고, 보조회로는 노란색 선을 쓰는데, 주회로의 흑적, 청록은 이제 요새 좀 많이 완화돼서 어떤 식으로 쓰든 그냥 냅두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흑적, 청록 요 순서를 지키길 원합니다. 거기다 녹색 같은 경우는 접지이기 때문에 접지를 안 하면 이제 탈락이 돼서, 반드시 녹색이랑 흑색 같은 경우에 조금 중요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하면 되고, 보조회로 같은 경우에는 제어반이죠. 제어반은 반드시 노란색으로 써야 합니다. 왜냐면 이제 RST 주회로 선이랑 보조회로 선 굵기 자체가 아까 우리 지급자료에서 봤죠. 주회로 이제 RST 선로 같은 경우는 2.5 스퀘어인데, 이제 보조회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저거 적혀있네. 주회로 같은 경우에는 2.5 스퀘어인데 보조회로 같은 경우는 1.5 스퀘어죠. 그래서 굵기가 다릅니다. 굵기가 달라서 제어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선로 색상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이고, 7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케이블 커넥터가 배관에 따라 다르다고 했죠. 케이블 커넥터도 있고 P관 커넥터도 있고 CD관 커넥터도 있고, 요 커넥터에 대해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맞는 커넥터를 사용해야 하고, 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 이상 아까 설명했었죠. 4번이랑 이어집니다. 4번, 8번은 보통 같이 따로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단자대 전원선 연결 순서가 왼쪽 위에부터 해서 RST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피복을 제거하고 이제 나사를 할 때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가 좀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 같은 경우에는 새끼손가락 손톱 두께만큼 이제 피복을 제거하면 되고요. 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려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선 넣고 나사를 잠그면 됩니다. 이거 두 개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반드시 요거를 이제 규정된 방법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요건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완성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퓨즈나 퓨즈홀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쓰면 되는데 퓨즈가 이제 퓨즈홀더의 크기가 사이즈가 맞게 돼 있어야겠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기기 설치 기준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소켓 같은 경우는 소켓 안에 홈이 있다고 했죠. 그 홈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설치하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험자 유의사항의 중요한 이유는 실격 조건이 여기 안에 적혀져 있는데 크게 네 가지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이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지급된 재료 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전선 같은 경우에서 이제 따로 챙겨와서 쓰는 사람들이 이제 성인반에서 좀 나옵니다. 그런 재료들을 사용하면 되고요. 또는 이제 자동 기기 같은 경우 이제 배선으로 기계를 다 잡아주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 그런 거를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겠죠. 그리고 이제 아예 이제 회로 자체에 전원이 안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단자대 이제 기구 없이 직접 배선한 경우 이제 단자대 없이 배관에서 바로 이제 소켓으로 연결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게 연결하면 안 된다. 급하다고 해서 그렇게 연결하면 아예 이제 시험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결하면 안 돼요. 이제 반드시 배관에서 나온 거는 단자대 거쳐서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 내에 그냥 이제 시간 내에 이제 동작을 어느 정도 못하면 바로 실격이 됩니다. 아예 시험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관님이 30분 정도 주긴 하는데 거의 감독관님이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생들이 어느 정도 했다 그러면 시험 시간은 안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험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오작 조건도 여기 수검자 유의사항이 있는데 요 6가지가 공통적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이제 완전 작동을 했는 작품. 그 완전 작동이란 거는 이제 그 앞에 요구 조건에 맞춰서 동작을 했는 작품인데 그 작품 외에 모든 작품 다 오작입니다. 요게 기본 조건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한 것들이 접지공사, 아까 녹색선이죠. 녹색선이 아닌 다른 색상으로 했거나 아니면 아예 접지공사를 안 했는 경우 요건 같은 경우에는 오작으로 칩니다. 즉 접지를 안 넣으면 아예 동작이 안 될 겁니다. 어느 정도 동작이 된다는 거는 선 외부로 이제 신호가 나가서 이제 다른데 엉뚱한데 접지가 생긴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더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접지를 제일 먼저 작업해 놓고 하면 2번 같은 경우는 거의 안 걸립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구 배치나 전선과 색상이 다른 경우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틀려도 동작을 하긴 하는데 기구 배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아까 그 오차 범위 안에 그 소켓이나 이런 걸 넣어서 넣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전선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쌤이 아까 설명했었죠. 1번, 2번, 3번 그 1번, 2번, 3번에 맞춰서 전선관 배관을 제대로 썼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구 색상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격 조건입니다. 기구 색상 그 대표적인 게 푸시 버튼이나 아니면 그 램프가 있죠. 그 램프 색깔이 다른 경우 이제 램프 색깔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램프 색깔이나 푸시 버튼 색깔이 다르면 이제 실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그 넘버링 할 때 이름까지 같이 써주면 조금 더 헷갈리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리고 주회로 배선의 전속 굵기나 색상이 다른 경우, 요거는 이제 그 RST 선이나 아니면 노란색 신호선을 바꿔 쓰지 않는 이상 거의 틀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변경 작업하는 경우는 이제 오차 범위 넘겨서 작업하는 경우인데, 웬만하면 이제 그 스케치를 잘 해놓고 작업을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외관 치수 벗어난 거 100mm 같은 경우는 10cm입니다. 손가락 하나 정도 길이인데 그 길이만큼 초과하지 않도록 이제 스케치를 잘 해서 작업하면 되겠죠. 다음은 배관 기구 배치도입니다. 그래서 배관 기구 배치도에서는 크게 이제 전체 배관 크기를 확인한다거나 이제 배관 번호, 이제 번호에 맞게 배관 작업이 됐는지, 기구가 설치 제대로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고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시퀀스 제어 회로도는 이제 한 세네 번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회로랑 보조 회로가 이제 프린터가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일 먼저 보고 이제 각 명칭이나 이런 게 제대로 적혀져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 있으면 바로 손으로 들어서 프린터가 이상하다고 바꿔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접점 번호를 부여를 해야겠죠. 그래서 주회로랑 보조회로 이제 어떤 선을 써야 하는지 반드시 분리해서 파악을 하고, 이제 작업할 때는 했는 거는 체크 해가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회로 회선 색깔 같은 경우에는 흑적 청록이 이제 일반적으로 색상 부여 순서인데, 요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고, 주회로에서 보조회로 넘어갈 때 이 네 가지 선 중에서 어떤 걸 쓸지 반드시 우리가 요 진한 점 있죠. 진한 점을 보고 이제 이 점에 맞게 선이 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흑적 선을 끌고 나갈 수도 있고, 흑청을 끌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적청을 끌고 나갈 수도 있고, 보통 RST 중에서 RT 회선을, 즉 흑청 회선을 많이 쓰긴 하지만 어느 선을 빠져나갈지 모르니까 반드시 확인하고, 녹색은 접지 알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색상에 대해서 확인하고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제어판 기구 내부 배치도가 나오는데, 이 제어판을 제판 위에 이제 소켓 위치를 정하는 거에 여기서 이제 거의 다 정해집니다. 보통 40 곱하기 42 사이즈로 나오긴 한데, 이 제어함 안에 이제 소켓이 이제 어느 정도 안 벗어나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 소켓 같은 경우는 좌우 넓이가 이제 크게 많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준 잡을 때 양쪽 끝을 먼저 잡아놓고 가운데를 집어넣되, 이제 새끼 손가락 크기만큼 이제 이격이 안 되도록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혹시나 이걸 어느 정도 하면 또 이것도 실격 사유이기 때문에 요거를 소켓이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이제 내부를 배치하면 되고, 그리고 상하 위아래 단자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배관도에 이제 배관도를 보고 작업을 하는데, 배관도의 선들이 어느 선들이 필요한지를 보고 미리 기재를 하면 조금 더 편하겠죠. 그래서 상하 단자대 같은 경우는 배관도를 보고 입선 번호를 미리 좀 적어두면 요 시퀀스 제어 회로도나 아니면 내부 배치도를 작업할 때 넘버링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넘버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례인데, 범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기호 명칭 단자핀 색상에 대해서 적혀져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그 푸시 버튼이랑 램프의 색상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정된 색상에 갖고 이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색상을 잘못 조립하면 실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색상을 반드시 별표 쳐가면서 좀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어 부품 결손도가 범을 다음으로 있는데, 제어 부품 결손도는 이제 우리가 크게 안 외우고 가도 되는 게, 이제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옆에 보면 다 이제 그 내부 결손도가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를 암기해야 하는 이유가 시간 단축이랑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시간 단축 릴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원선은 2번, 7번에 있고, 공통 A, B 순으로 봤을 때 1, 3, 4, 8, 6, 5 이렇게 많이 외워서 들어가긴 한데, 공통선은 1번, 8번이죠. A 접점 같은 경우에는 3번, 6번, B 접점 같은 경우에는 4번, 5번. 이래서 1번, 3번 연결하거나 1번, 4번 연결, 아니면 8번, 6번, 아니면 8번, 5번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쓰는데, 요거를 알아야지만 이제 조금 더 빨리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 릴레이는 이제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가 이 릴레이 개선도만큼이라도 외우고 가면 조금 더 편하게 시간 단축해가면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료 목록이 있는데, 재료 목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시작 직전에 보면 됩니다. 왜냐면 그 한 8시 30분에서 9시에 입시를 하게 되는데, 입시하고 나면 이제 감독관이 이 시험지들을 주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제서 이제 재료 수량을 확인하라고 하기 때문에, 요 재료 수량 확인할 때 이 재료 목록이 필요하고 합니다. 그래서 재료 목록을 보고 이제 재료를 확인할 때는 재료 수량이 맞는지, 그리고 수량 맞고 나면 이제 핀 단자 해서 핀 단자가 살아 있는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요건 조금 시간 넉넉할 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이제 그 버저 같은 거 있으면 버저가 동작하는지를 요거 벨테스터기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래도 시간이 납니다. 그러면 단자대 소켓을 이제 보고 이제 단자를 살짝 풀어놓으면 조금 더 작업하기가 수월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구성을 보고 시험지는 선생님 계약하면 보여드릴게요. 요 수검자 유의사항에 맞춰서 여러분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처음 보는 내용이 아니다 라는 걸 알고 시험을 좀 마음 편하게 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